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세요? 예, 본인. 예, 좋습니다. 나이,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63세고요. 네, 168에 65kg, 66.5, 66kg, 66.5kg. 네. 65에서 66kg 나가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유창길 원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1월 29일 날 토기 폐암 수술을 했는데, 네. 홍삼이나 보약이나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걸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코하고 목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끈적끈적한 게, 네. 되게 많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약으로서 뭐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그 두 가지만. 네. 지금 코 그 넘어가는 부분에 뭐가 이렇게 걸리신다는 거죠? 들리는 게 아니고, 끈적끈적한 게 있죠. 네, 끈적끈적한 게 비염 붙어, 수술, 코가 많이 막혀서, 예.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하셨습니까? 코는 뻥 뚫혔는데, 네, 목 뒤로 끈적끈적한 게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네. 예.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이제 암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뵙게 되는데, 예. 요즘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퇴원 지도서에 이제 암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이제 지도서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양반 선생님들 의견에서는 한약이 아무래도 암 치료 후에 암 수술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의를 위해서 주의사항적인 의미로 이제 적어주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이 한의학회에서 이제 발표되는 이제 실험실의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요, 예. 이제 산삼의 어떤 액을 가지고, 산삼에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쥐에게 폐암을 유발한 쥐에게 이제 산삼의 농축액을 주입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암세포, NK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변화를 이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거든요, 실험실에서. 근데, 유의성이 있게 나온단 말이죠. 예. 네, 물론 이제 사람에게다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의학이든 약학이든 우리가 모든 임상 실험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생쥐, 마우스에게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쥐에게 폐암을 유발해서 산삼을 주입했을 때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암 수술을 한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기 암 실제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요, 예. 항암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한방 치료만 받으시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지내신 분들도 꽤 많아요. 암 치료를 거부하고. 예, 예,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산삼이나 어떤 인삼이나 홍삼 종류 드시면서 체력을 유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암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 제가 보면은 암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보거나, 제가 이제 맥을 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 세포가 있는 분들은 맥에서 시차맥이라고 해서 특유의 맥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 중에서도 여러 분, 제가 암 발견해서 MRI 찍게 해서 암세포 발견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분도 이제 보면은 제가 그분들, 암 있는 분들, 발견되신 분들 제가 쭉 진료했기 때문에 그분들 몸을 잘 알잖아요, 체질이랑. 예, 예. 근데 홍삼이 안 맞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 제 임상으로 봤을 때는 약 70% 정도의 분들은 홍삼이나 인삼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열에 의한 암 발생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10년, 15년 동안 어떤 사기를 당한 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워져서 예, 예, 예. 10년, 15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화병으로 예. 그러다가 암이 생기신 분이 있는데, 맥을 보면은요, 암맥이 나오면서 열상, 뜨거운 맥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맥이 나오면서 그게 예. 암이 된 건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홍삼이나 산삼을 몸에다 집어넣잖아요. 예. 그러면 암세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음식되지. 커지겠죠. 이런 분들은. 예. 열이 생겨서 암이 생겼는데 화병이 쌓여가지고 암이 생긴 분들은 홍삼이나 인삼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 암 수술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재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악화시키면 안 되겠죠.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약재를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맥진을 잘하는 한의사에게 예. 정확하게 판정을 받고 음인의 경우,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경우에 암이 발생된 경우는 홍삼, 인삼이 맞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병이나 열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신 분들의 경우는 홍삼을 부으면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돼가지고 암이 더 커지는데 그런 분들은 안 맞으면요 암 통증이 굉장히 강해져요. 암 수술 부위에 어떤 통증이 또 발생되고요. 그러니까 이 암에 관한 진료에 있어서 어떤 약제나 섭취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한 맥진을 하는 한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별이 된 이후에 홍삼이 맞는지 인삼이 맞는지 산삼이 맞는지 돼야 됩니다. 그게 맞는 분들은요 그거보다 또 명약이 없어요. 암으로 체력이 극도로 저하가 되는데 산삼이 들어갔을 때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맞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명약도 됐다가 사람에 따라서 독약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정리가 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수술하고 1년 후에는 1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수술을 하셨던 분이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체 쪽으로 열이 많거든. 머리에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러면 열이 굉장히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아직 맥을 보진 않았지만, 예. 말씀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산삼이 안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봤을 때도 제 환자분들 중에 암 발생하신 분들, 발견해서 오신 분들, 수술하고 오신 분들 봤을 때, 그러니까 열이 많은 쪽이 70%였다. 그러니까 산삼, 인삼이 안 맞는 암 환자분들이 70%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요, 그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그 수술하신 분 중에 그 코 넘어가는 쪽에 이렇게 끈적하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불편하시고. 예.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일단 기관지 폐 쪽이 건조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까 열 나시고 했고, 폐 쪽에 또 이렇게 암이 생겼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열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요, 보조적으로요, 둥글레가 좀 도움이 돼요. 둥글레. 둥글레차. 둥글레가 되게 간단한 어떤 무슨 보리차 같은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 폐에 열이 많고, 암 수술하신 분들은 부작용이 크게 없어요. 이 둥글레란 것은. 보리차처럼. 근데 진액을 생성을 해주고, 몸에 기관지 쪽, 폐 쪽에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거를 좀 진하게 끓여야 아니요, 되니까. 진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연하게 보리차 끓이듯이 어떤 한 가지를 끓여서 보리차를 우리가 진하게 먹지 않죠? 연하게 끓이죠? 그러니까 물처럼 마시는 것은 항상 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도우즈, 그 적정 용량이 진하면 안 돼요. 항상 연하게 하면은 몸은 회복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근데 과용량, 고요, 농축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 만약에 안 맞았을 때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손상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하게 둥글레 차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답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 전화 감사합니다.